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중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제4장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대략 한 13문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같이 보실게요. 1번. 선호 체계와 효용 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면 하나의 연속적인 효용 함수로 될 수 있는가? 자, 이거는 소비자 이론의 출발점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소비자 이론의 출발점.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선호가 바로 효용함수로 나타내고요. 나중에 이 선호 체계라고 하죠. 선호 체계에 따라서 효용함수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물론 나중에는 무차별 곡선으로 이렇게 해서 더 확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효용함수다라고 하면 x1, x2 그냥 이렇게 무심코 써보고 분석하고 나가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 묶음이 저 묶음보다 좋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선호와 관련한 뭐라고 할까? 순서 관계, 뭐가 뭐보다 좋다. 요거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호하는 거 선호라는 것을 이 효용함수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부여하는 거야. 숫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비교가 쉽겠지. 숫자가 클수록 더 효용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효용함수의 존재를 보장하는 선호의 체계, 엑시옴이라는 공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효용함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선호 체계의 성격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효용함수가 되기 위한 몇 가지 공리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리가 완비성이 있습니다. 첫째, 완비성. 완전성이라고도 합니다. completeness 이렇게 하는데 임의의 두 상품 XY에 대해서 이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뭐 더 좋다. 아니면 무차별하다.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둘을 비교할 수 없으면 더 이상 뭐 우리가 숫자를 부여하거나 선호 관계를 따질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만약에 X가 자기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반사성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성이 있죠. 이행성. 자, 이행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transitivity 이건데 x가 y보다 좋고요. y가 z보다 좋으면 당연히 x가 y보다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즉 x가 y보다 좋아요. y가 z보다 좋아요. 그럼 따라서 x가 z보다 좋다 이래야죠. 그 위에 효용함수로 표현하면 x일 때 효용이 y를 선택했을 때 효용보다 이건 숫자로 부여한 거잖아. 그러니까 부등호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y를 선택했을 때 효용이 z를 선택했을 때 효용보다 값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를 선택했을 때 효용은 z를 선택했을 때 효용보다 더 크다.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행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순환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호의 순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완비성과 이행성을 이렇게 쭉 합쳐 가지고요. 우리가 합리성, 레셔널리티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리성.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충족하게 되면은 상품 묶음의 집합이 유한하거나 나눌 수 있는 경우에 그런 선호를 대표하는 효용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다루는 상품 공간은 실수 공간처럼 연속적인 집합 상황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성 공리가 또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기도 하죠. continuity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연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품의 묶음이 조금씩 조금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했을 때 효용도 선호도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성에 위배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박스로 설명되고 있죠. 사전 편찬식 선호 방법 이거예요. 편찬식 선호 방법. 저는 인제 사전 편찬하는 거랑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속성을 배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을 갖게 되면은 네 요걸 다 충족했을 때 요렇게 충족했을 때 그 선호 체계가 연속적인 효용 함수가 이 연속성까지 있어야죠. 연속적인 효용 함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저 뒤에 보면 나중에 일반균형 이론에서 에로 드브르 할 때 나오거든요. 드브르의 효용 함수 존재 정리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요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참고로 뭐 단조성이라는 공리 그것도 하나 정리를 하시고 책에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단조성이라는 것은 주로 인제 강단조성 이걸 가지고 얘기 많이 하죠. "더모어 더 베터." 많이 있을수록 좋다. 그걸 얘기하고요. 그다음 볼록성이라는 요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중에 무차별 곡선이 이거는 더모어 더 베터 이렇게 다다익선이라 하죠. 그래서 다다익선 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볼록성이라는 것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고거처럼 골고루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것보다는 골고루를 더 선호한다 이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서 한계 대치율이 체감하게 되는 우리가 인제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무차별 곡선 효용 함수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다. 고 정도 정리하시고요. 우리 교재 내용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